순자는 중국 전국시대의 대표적인 유학자 중 한 명으로 그의 철학은 유학의 주요 사상인 맹자의 성선설과 대조적으로 성악설을 주장함으로써 독자적인 입장을 확립했습니다. 순자는 인간 본성의 본질을 악으로 규정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과 규범, 법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성악설은 단순히 인간의 부정적 면모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이 스스로를 개선하고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론까지 제시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순자의 성악설을 중심으로 그의 철학적 논의와 삶의 지혜를 심도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1. 성악설의 본질 인간 본성의 악함. 순자의 성악설은 사람의 본성은 악하니 그것이 선해지는 것은 사귀 교육 때문이다라는 명제로 요약됩니다. 이는 인간이 본래적으로 이기적이고 욕망에 지배받는 존재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순자가 말하는 악은 도덕적 죄악이라기보다는 본능적이고 자연적인 욕망을 의미합니다. 그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다음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익 추구.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는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행동이지만 방치될 경우 타인과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순자는 이러한 이기심이 인간 사회의 혼란과 분쟁의 근원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은 자신이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고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는 개인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과도할 경우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순자는 이러한 이기심이 인간 사회에서 경쟁과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제하지 않으면 결국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이익 추구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권력, 명예, 지위와 같은 비물질적인 이익도 인간이 추구하는 대상입니다. 이러한 욕망은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집단 내에서 불화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순자는 이러한 본성을 교정하지 않으면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거나 해치는 행동을 서슴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질투심. 인간은 타인의 성공이나 행복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사회적 조화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순자는 질투심이 인간 본성에 깊이 뿌리박혀 있으며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질투심은 인간이 타인의 성취를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이 통제되지 않으면 타인을 헐뜯거나 방해하려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자신의 동료가 승진하거나 더 나은 대우를 받는 것을 보고 질투심을 느낀다면 그는 동료의 성공을 방해하거나 자신의 불만을 표출함으로써 조직 내에서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순자는 이러한 질투심이 인간 사회의 조화를 방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질투심을 극복하고 타인의 성공을 축하하며 자신을 반성하고 발전시키는 태도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본능적으로 형성되지 않으며 반드시 교육과 규범을 통해 길러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무절제한 욕망. 인간은 물질적, 육체적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욕망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사회적 혼란과 도덕적 타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순자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은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며 더 많은 쾌락을 경험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욕망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지만 동시에 사회적 갈등과 도덕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순자는 이러한 욕망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을 해치거나 사회적 규범을 어기는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무절제한 욕망은 개인의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물질적 욕망은 인간을 탐욕스럽게 만들고 정신적 만족이나 도덕적 가치를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순자는 이러한 욕망을 절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교육과 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자의 결론. 순자는 이러한 본성을 악으로 규정했으며 이를 교정하지 않으면 인간 사회는 혼란과 무질서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본성을 극복하고 도덕적 존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부적인 교정과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교정은 교육과 예의, 법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간은 자신의 본능적 욕망을 통제하고 사회적 조화를 이루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2. 교육과 예의, 법도의 중요성.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인간이 선해질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본성을 극복하고 도덕적 존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규범이 필수적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그는 예와 법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예의 역할. 순자에 따르면 예는 인간의 본능적 욕망을 통제하고 사회적 조화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는 단순한 의식이나 관습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고 도덕적 기준을 설정하는 도구입니다. 예를 통해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는 인간이 자신의 본능적 욕망을 억제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호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도록 돕습니다. 예를 실천함으로써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타인의 권리와 조화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정과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예는 또한 개인의 도덕적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통해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도덕적 기준에 맞게 행동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인간이 자신의 본성을 극복하고 도덕적 존재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법의 역할. 법은 예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인간 사회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순자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법과 같은 외부적 강제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은 개인의 이기심과 욕망을 억제하고 사회적 안정과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법은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적 규범을 어기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합니다. 또한 법은 인간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순자는 법이 인간의 본성을 교정하고 사회적 조화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라고 보았습니다. 교육의 중요성. 순자는 교육을 통해 인간의 본성을 교정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태어날 때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올바른 교육을 통해 도덕적이고 이타적인 존재로 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교육은 인간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예와 법을 이해하고 실천하게 만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교육은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호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교육은 인간이 자신의 본성을 반성하고 도덕적 기준에 맞게 행동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만듭니다. 이러한 과정은 인간이 자신의 본성을 극복하고 도덕적 존재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순자는 교육이 인간의 본성을 교정하고 사회적 조화를 이루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교육을 통해 인간이 자신의 본성을 극복하고 도덕적이고 이타적인 존재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3. 맹자의 성선설에 대한 반박. 순자의 성악설은 맹자의 성선설과 대립하는 사상으로 인간 본성에 대한 철학적 논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맹자는 인간이 본래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며 환경과 교육에 따라 그 선함이 발현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맹자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논리로 반박했습니다. 본성의 정의.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욕망과 본능으로 정의하면서 이러한 본성이 선함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본성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배고픔을 느끼면 음식을 찾고 추위를 느끼면 따뜻함을 추구하는 본능은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이지만 이러한 욕망은 타인과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맹자가 말하는 선한 본성은 순자의 관점에서 볼 때 본성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형성된 도덕적 습관이나 사회적 규범의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이 본질적으로 선하다면 왜 교육과 규범이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도덕적 행동은 본성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맹자가 선한 본성을 강조한 것은 인간의 본질을 오해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도덕적 행동의 기원. 순자는 인간의 도덕적 행동이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교육과 규범의 산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도덕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부적 교정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울고 떼를 쓰지만 이러한 행동을 제어하고 올바른 행동을 배우는 과정은 부모나 사회의 교육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순자는 도덕적 행동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인간이 본성을 그대로 따를 경우 혼란과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도덕적 존재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규범과 법, 교육이라는 외부적 장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비로소 인간은 자신의 본성을 극복하고 사회적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갈등의 원인. 순자는 인간 본성이 선하다면 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갈등이 인간의 본능적 욕망과 이기심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으며 이는 인간 본성이 악하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재화와 권력을 둘러싼 다툼은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의 이익을 침해할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 본성이 선하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순자는 인간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혼란의 원인을 분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성을 통제하고 교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법과 예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인간의 이기적 본성을 억제하고 사회적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4. 순자의 삶의 지혜. 순자의 성악설은 단순히 인간 본성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이 어떻게 도덕적이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혜를 제시합니다.
그의 사상은 인간의 본성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한 실천적 방법론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에도 다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겸손과 자기 수양의 중요성. 순자는 인간이 본성을 극복하고 도덕적 존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수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도덕적 성장의 출발점이라고 보았습니다. 자신의 본성을 직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인간은 더 나은 존재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인식하고 이를 제어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은 자기 수양의 핵심입니다. 순자는 이러한 자기 수양이 겸손한 태도와 자기 반성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때 비로소 도덕적 성취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자의 세 가지 즐거움. 순자는 군자가 가져야 할 세 가지 즐거움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첫째, 부모가 모두 생존해 계시고 형제들이 화목한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둘째, 하늘과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셋째, 인재를 양성하고 세상에 기여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이러한 즐거움은 물질적 욕망을 초월한 정신적 만족을 강조하며 인간이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순자는 이러한 군자의 삶이 인간의 본성을 극복하고 도덕적 이상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대인관계의 지혜. 순자는 인간관계에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의를 지키고 타인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능적 이기심이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 존중과 배려를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하면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예의를 지키고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는 조화로운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성실함과 정직의 가치. 순자는 성실함과 정직함이 인간 사회의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진실된 태도로 타인과 관계를 맺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때 사회적 신뢰와 안정이 형성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이나 기만은 단기적으로 이익을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합니다. 순자는 이러한 점에서 성실함과 정직함이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중요한 덕목이라고 보았습니다. 5. 현대적 관점에서 본 순자의 성악설. 순자의 성악설은 현대 사회에서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인간의 본능적 욕망과 이기심은 여전히 사회적 갈등과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 파괴, 경제적 불평등, 정치적 갈등 등은 인간의 이기적 욕망과 관련이 깊습니다. 순자의 사상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 법, 규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간이 스스로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또한 그의 철학은 겸손, 자기 수양, 대인관계의 지혜와 같은 삶의 가치를 통해 현대인들에게도 유용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경쟁이 치열한 현대 사회에서 타인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태도는 갈등을 줄이고 조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순자의 가르침은 인간이 자신의 본성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결론. 순자의 성악설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과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한 철학적 사상입니다. 그는 인간이 본래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교육과 규범을 통해 도덕적이고 조화로운 존재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사상은 단순히 인간의 부정적 측면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이 스스로를 개선하고 사회적 조화를 이루는 데 필요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순자의 성악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철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유용한 교훈을 제공합니다.